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1급 파트 3 원가회계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시험에서 3점 배점의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가회계 1장 원가 계산의 기초 출제 경향 분석을 볼게요. 먼저 원가회계의 개념과 목적, 목적에서 최신 30회 중 2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여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원가의 분류, 최신 30회 중 3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매회에 출제가 되고 있네요. 어떤 회차는 2문제 또는 3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보통 1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로 분류가 되고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원가는 직접비, 간접비로 분류가 됩니다.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서 매몰 원가와 기회 원가로 분류가 되겠죠. 또한 제조 원가 3요소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교재 보시면 원가와 원가회계 개념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는 두 번째 줄, 제조회사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쓴 돈이에요. 이를 기록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게 원가회계이고, 또 원가를 집계, 분류, 계산하는 거. 원가 계산하는 게 뭐다? 그렇죠. 원가 계산이 되겠죠. 공장에서 투입된 재료비가 얼마인지, 노무비가 얼마인지, 경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구하는 게 원가 계산이 됩니다. 원가회계 목적이 있는데 일단 원가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볼게요.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아이스크림 제조 회사라고 할게요. 어떤 걸 만들어 볼까? 조스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스가 필요하겠죠. 수박바를 만들려면 수박이 필요해요. 돼지바는 돼지가 필요하고, 보석바는 보석이 필요하고, 누가바는 안 돼요. 그만할게요. 상상의 공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스바를 만들기 위해서 조스를 사옵니다. 이렇게 조스가 있어요. 귀여운 조스를 사온 다음에 조스바를 만드는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이 2명이라 할게요. 2명. A가 있고 그 옆에 B가 있어요. 옷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A, B. 먼저 조스를 사온 다음에 직원 A가 조스의 아가리를 벌린 다음에 이 안에 설탕과 색소를 넣어서 맛을 내야 되겠죠. 설탕과 색소 등을 배합해서 맛을 적당히 내야 할 거예요. 상상의 공자래죠. 실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어요? 기억에 오래 남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설탕, 색소 넣고 배합한 다음에 B한테 넘깁니다. 넘길 때 지나가는 게 여기가 냉동기계예요. 냉동기계. 지나가자마자 순식간에 얼려지는 냉동기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린 조스를 B가 받아와요. B가 받아오면 B가 적당한 크기의 전기톱, 칼 이런 걸로 자르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게 뭐다? 그렇죠. 조스바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할게요. 우리 회사는 조스바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수박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박을 사와야 되겠죠. 수박을 사온 다음에 수박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직원, 여기가 공장 생산 라인이고 공장 생산 라인에 투입된 직원이 C가 있고 D가 있다 할게요. C, D. 먼저 C가 수박의 윗부분을 잘라요. 자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부분 좀 퍼내고 여기도 마찬가지 설탕과 색소를 투입합니다. 투입한 다음에 막 저어야 되겠죠. 이 안을 막 저어서 적당히 맛을 낸 다음에 이 수박을 B가 아니고 D한테 넘깁니다.
넘겨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얼려지는 냉동기계 통해서 넘겨지는 거죠. 얼렸어. 얼린 다음에 D가 얼린 수박을 딱 받으면 이 수박을 또 커다란 전기톱으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요. 잘라서 나온 게 수박바다. 수박바. 수박바는 이 밑에 초록색이 맛있죠. 이 수박바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감독관이 있습니다. 감독관. 모자를 쓰고 있는 감독관.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보고 있는 감독관이에요. 감독관은 총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막 허공에 총 쏘는 거지. 막 이렇게. 상상의 공장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의 분류예요. 여기가 중요하니까 여기를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의 분류. 먼저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라서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모양형, 모습태. 공장에서 원가가 발생되는 모양과 모습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첫 번째는 공장에 투입된 원가가 뭐가 있을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해보세요. 뭐가 있죠? 그렇죠. 조수와 수박이 있죠. 이렇게 조수와 수박 투입된 원자재, 원료, 재료 이를 재료비라고 합니다. 재료비. 또 공장에서 투입되는 돈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공장장 입장에서 봤을 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돈이 또 뭐가 있어요? A, B, C, D, 감독관, 인건비가 있겠죠. 인건비를 우리 원가에서는 노무비라고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공장 임차료, 기계 감가상각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수도요금, 기타 경비가 투입되겠죠. 공장에서 투입된 돈 중에 재료비, 노무비 뺀 나머지를 제조경비라고 합니다. 제조경비 또는 그냥 경비라고 해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가 되고 있네요.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원가를 추적했더니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쓴 돈을 추적해 보니까 특정 제품만을 위해서 투입되었다. 특정 제품만을 위한 원가가 직접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비. 포인트는 특정 제품만을 위해서 투입된 거죠. 뭐가 있을까? 조스바 입장에서 이걸 만들기 위해 투입된 조스, 또 이걸 만들기 위해 투입된 A, B 인건비, 이렇게 특정 제품만을 위해서 투입된 돈이 뭐다? 직접비가 되겠죠. 포인트는 특정 제품이에요. 두 번째, 쓴 돈을 추적해 봤더니 특정 제품만을 위해서 투입된 게 아니고 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통원가이다. 뭐가 있죠? 감독관 인건비, 공장 임차료, 설탕, 색소 이런 것들은 뭐다? 그렇죠. 공통 원가니까 간접비가 됩니다. 간접비. 포인트는 공통 원가.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분류할게요. 재분류하면 재료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직접 재료비, 두 번째는 간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가 뭐가 있을까? 조스바를 만들기 위해서 조스바 입장에서 투입된 조스가 있죠. 또 수박바 입장에서 수박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뭐가 있어요? 수박. 이게 바로 직접 재료비고, 간접 재료비는 재료비인데
공통 원가예요. 뭐가 있어요? 설탕, 색소 투입한 거. 이게 간접 재료비가 됩니다. 노무비도 여기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둘로 구분이 되어지겠네요. 어떤 노무비와 어떤 노무비? 그렇죠.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인건비인데 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공통원가 뭐가 있다? 감독관 인건비. 이게 간접 노무비. 특정 제품만을 위해서 투입된 직원의 인건비. 조수바를 위해서 투입된 A, B 인건비가 직접 노무비. 수박바 입장에서 수박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C, D 인건비가 뭐다? 그렇죠. 직접 노무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조 경비도 여기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둘로 구분이 되어질 거예요.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 실무상으로 직접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할게요. 여기 있죠. 여기에서 제조원가 3요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조원가 3요소. 먼저 첫 번째는 여기에서 노란색을 잘라서 오려 붙이면 돼요. 즉 직접이라는 단어 들어간 거 잘라서 오려 붙일게요. 여기가 뭐다? 직접 재료비.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직접 노무비. 세 번째는 간접 들어간 걸 다 모아요. 모아서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여기를 뭐라 한다? 제조, 공장 제조 원가 중에 간접만 모아서 제조 간접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제조 원가 3요소가 되어집니다. 중요해요. 직접 재료비, 여기는 다이렉트 머추리얼 DM이라고요. 직접 노무비 다이렉트 레이버 DH, 제조 간접비 오버 코스트 OH 이렇게 줄여서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DM 직접 재료비, DL 직접 노무비, OH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이 둘을 더해서 뭐라 하냐면 직접비, 직접 원가, 기초 원가, 기본 원가라고 합니다. 기초 원가 얼마인가, 기본 원가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하시면 되겠죠. 또한 이 밑에 있는 거 있죠.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이 밑에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뭘 하냐면 가공비 또는 전환 원가라고 해요. 보시면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재료비 인건비가 뭐다? 직접비, 기초 원가, 기본 원가가 되어집니다. 가공은 무언가 바뀌는 거죠. 변환되어지는 거. 무언가 바뀌면서 투입된 돈을 의미해요. 조스가 투입된 뒤에 조스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게 공장에서 돈이 들어간다? 그렇죠. 인건비와 나머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가공되면서 투입되기 때문에 두 금액의 합을 뭐라 한다? 두 금액의 합을 가공비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어요. 원가 회계 목적. 원가 회계는 정보 이용자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자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정보 이용자가 요구하는 상이한 목적에 따라서 상이한 원가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겠네요. 첫 번째, 세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덜 중요하니까 좀 빠르게 보고 있어요.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팔다. 200원이 매출액, 100원이 매출원가. 또한 공장에서 쓴 돈 중에 판매 안 되면 제품 등 재고 자산으로 표시가 되겠죠. 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원가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원가 통제 필요한 원가 정보 제공. 조스 한 마리당 과거 경험에 비춰봤더니 조스 한 마리당 조스바가 만약에 100개 나와야 돼. 100개. 근데 직원이 바뀌면서 여기 조스바 생산라인 직원이 싹 바뀌면서 조스 한 마리당 조스바가 10마리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CCTV 달아가지고 살펴봤죠. 보니까 이 직원들이 몰래 그 조스의 일부분을 떼어서 구워 먹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혼내야 되겠죠. 이게 원가 통제예요. 원가 통제 필요한 원가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가 제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원가를 알아야 여기에 이익을 더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자는 이거 얼마에 팔 것인가 라는 의사결정할 때 원가 정보를 요구합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차이점 다 배웠죠. 왕기초회계 원리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먼저 재무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누구다? 주주와 채권자.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됩니다. 관리회계 정보 이용자는 누구다? 그렇죠. 경영자 등 내부 이용자가 되겠죠. 재무회계는 작성 기준, 준거 기준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일정한 작성 기준 없고요. 재무회계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거 지향적. 관리회계는 앞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이 됩니다. 여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원가회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만큼이 재무회계 영역이고 또 이만큼이 관리회계라고 할 때 이 겹치는 부분 있죠. 이 겹치는 부분이 원가회계 영역 이렇게 심플하게 볼게요. 즉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적 성격이 있어요. 뭐 할 때? 제품, 원가 계산할 때. 또 관리회계 쪽에 포함되는 것도 있죠. 뭐 할 때? 계획, 의사결정, 통제, 성과평가 관련된 관리회계적 성격도 있는 겁니다. 뭐가? 원가회계가. 기출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하기 위한 정보이다. 여기는 원가회계가 아니고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죠. 원가회계니까 원가 정보 제공, 당연히 원가 정보 제공이 필요하겠죠. 이 문제는 참 웃겨요. 원가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번 원가 정보 제공, 3번 원가 정보 제공, 4번 원가 정보 제공, 1번 다른 정보 제공. 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원가의 분류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원가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재료비, 원자재, 원재료 가액을 의미합니다. 의무비, 인건비, 노동력의 대가를 의미하겠죠. 형비는 공장에서 투입된 원가 중에 제조 원가 중에 재료비, 노무비 뺀 나머지를 의미하고요. 이 제조 경비는 월할 제조 경비, 측정 제조 경비, 지급 제조 경비, 발생 제조 경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최근에는 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오래전에는 자주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먼저 월할 한 달로 나누어서 고정적으로
계속 지급되는 경비가 월할 제조 경비가 됩니다. 임차료, 한 달간 임차료, 보험료, 매달 보험료, 또 세금과 공가. 만약에 우리 회사 건물에, 공자 건물에 재산세 1년분 재산세 나누기 12 하면 한 달 금액이 고정되어 있죠. 이게 바로 월할 제조 경비가 됩니다. 1년 또는 매달 일정 기간 사용분을 총괄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게 월할 제조 경비가 됩니다. 그냥 임차료라고 보시면 돼요. 월할 제조 경비 임차료 이응. 두 번째 측정 제조 경비. 측정이죠. 측정기, 계량기에 의해서 소비액을 구하는 거 뭐가 있다? 전기 계량기, 가스 계량기, 수도 계량기에 의해서 사용한 것만큼 측정되어지고 측정된 것만큼 돈이 지급되는 게 측정 제조 경비가 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난방요금을 의미하겠죠. 지급경비, 수선비, 운반비, 수선횟수, 운반횟수 이렇게 어떤 소비액을 그 달에 지급하는 경비를 의미하죠. 천월 선금액, 당월 미지급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식을 이용해서 당월의 소비액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월 소비액은 발생주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잘 볼게요. 만약에 당월 운반비가 100만 원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0만 원. 당월 현금 지급액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100만 원이 아니고요. 이게 발생주인데 당월 현금 지급액 운반비 발생주에 따라서 운반비를 구해보니까 당월 현금 지급액이 100만 원이라 할게요. 여기를 이 100만 원 안에는 당월에 먼저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차월 다음 달 운반비에 대해서 당월에 먼저 지급한 거죠. 다음 달 운반비는 당월 운반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금액에서 다음 달 걸 먼저 지급한 거니까 당월 운반비가 아니므로 빼는 거죠. 만약에 이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빼시면 됩니다. 좀 어려워요. 당월에 차월 다음 달 운반비를 먼저 지급한 거죠. 차월 운반비지 당월 운반비 아니에요. 이 금액에서 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월 미지급액. 전달에 발생한 운반비를 당월에 지급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전달 운반비를 당월에 지급했으니까 당월 소비액이 아니죠. 따라서 빼는 거예요. 이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전월 성급액, 전월에 먼저 지급한 거예요. 당월 운반비를 전월에 먼저 지급했죠. 당월 현금 지급액이 없지만 전월에 먼저 지급했어요. 언제 거를? 당월 거를. 그러면 당월 소비액에 가산 더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만약에 이 금액이 20이다. 20만 원 더하고 당월 운반비가 발생되었는데 외상거래로 지급하지 않은 게 있어. 그러면 현금 지급되지 않았지만 당월 발생된 운반비이기 때문에 당월 미지급액은 당연히 더해야 되겠죠. 이 금액이 30이다. 30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만약에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우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암기할게요. 당선, 전미. 여기가 현금 지급액이었고 제가 전 미스코리아에 당선되었어요.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나오네. 말이 안 돼. 빼는 거죠. 당선 전미. 전 미스코리아에 당선되었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빼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지급경비 사례를 보시면 지급경비 다음은 여기 뺄게요. 2월 말 경비에 대한 자료이다. 제조 비용에 포함될 2월의 경비 소비액 발생주에 따른 경비 소비액은 얼마인가?
당월 지급액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뭐다? 그렇죠. 당월 현금 지급액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10만 원. 당선 전미 빼세요. 이 금액 빼고 이 금액 빼는 거지. 마이너스 3만 원 빼시고 마이너스 5천 원 뺄게요. 당월 미지급액 당월 발생된 경비인데 지급하지 않았어. 당월 발생되었으니까 더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2만 원. 전월 성급액 당월 발생된 걸 전월에 먼저 지급했어요. 당월 경비이기 때문에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원. 당선 전 미만 빼고 나머지는 더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기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발생 경비, 제조 경비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임차료, 월할 제조 경비. 두 번째, 전력비, 측정 제조 경비. 세 번째, 운반비, 지급 경비. 네 번째, 발생 경비가 됩니다. 발생 경비는 현금의 지출이 없는데 발생한 경비예요. 뭐가 있을까? 감모 손실, 없어진 수량에 대한 손실이죠. 없어진 수량에 대한 손실은 현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발생했어. 그래서 발생 경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직접 원가,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 요소를 의미한다. 포인트는 뭐죠? 그렇죠. 특정 제품. 간접 원가는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없죠. 둘 이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통원가. 공통원가가 키워드가 됩니다. 직접 원가, 특정 제품, 간접 원가, 공통원가. 기억할게요.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에 의한 분류, 제조원가 또는 제품원가. 제조원가는 공장에서 쓴 돈이죠. 여기는 다시 세 가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관련된 사례 통해서 확인해 봤기 때문에 여기만 볼게요. 여기. 직접 재료비, 다이렉트, 머추리얼, 코스트. 그래서 DM. 직접 노무비,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인가? 하여튼 여기 DL. 제조 간접비, 팩토리, 오버헤드, 코스트. 따라서 여기는 OH 이렇게 적을 거예요. 원가를 강의하시는 대부분의 교수님이 이렇게 표시해요. DM, DL, OH. 먼저 직접 재료비,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재료 사용액을 의미한다.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비고요. 직접 노무비,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노동력의 사용액을 의미하죠. 간접 노무비는 제조 간접비에 해당합니다. 제조 간접비,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죠. 여기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공장, 감가상각비 등이 있습니다. 제가 PPT 만들면서 생긴 오탄인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직접비와 간접비가 되겠죠. 먼저 직접비, 직접비는 기본 원가입니다.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직접비가 되겠죠. 가공비, 전환 원가는 뭐다? 그렇죠.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가 돼요. 얘와 얘가 사귀면 커플 이름이 얘가 되는 거고, 또 얘와 얘가 사귀면 커플 이름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람둥이는 그렇죠.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직접 노무비는 기본 원가이면서 가공비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비제조 원가, 즉 제조활동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구분이 되고요. 제조 원가는 공장에서 쓴 돈이고 비제조 원가는 기간 비용이 되겠죠.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즉 본사, 제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판관비를 의미합니다. 공장에서 쓴 돈은 제품에 집계되었다가 나중에 팔리면 제품 매출원가,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쓴 돈은
손익계산서 판관비로 바로 가겠죠. 합격팀 제조 원가와 판관비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원가는 공장에서 쓴 돈이에요. 공장 인건비, 공장 운영비, 공장 전력비, 공장 건물 감가비, 공장 건물 보험료 다 공장에 쓴 돈이 제조 원가가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공장이 아니고 본사 인건비, 본사 운영비, 본사 전기요금 등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 본사 건물 보험료 등 본사에서 쓴 돈이 판관비. 즉 여기는 다 영업비용이에요. 영업비용 중에 제조원가는 제품에 집계되었다가 판매되면 매출원가. 여기는 뭐다? 여기는 영업비용 중에 제조원가 뺀 나머지 판관비가 되겠죠. 손익계산서 영업비용 배웠잖아요. 매출원가와 판관비. 제조원가가 결국 판매되면 뭐다? 매출원가가 되어집니다. 사례, 제조원가와 판관비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시오. 단 건물은 모두 공장분이며 수도 광열비는 공장과 영업부에서 50%씩 절반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 소비액 제조원가죠. 제조원가는 영업비용 중에 공장에서 쓴 돈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20만 원. 건물은 모두 공장분이기 때문에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플러스 2,000원. 본사 직원 여비 교통비 판관비죠. 기계 감가상각비.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예요. 기계 장치는 공장이 있기 때문에 기계 감가상각비는 제조 원가가 됩니다. 플러스 5,000원. 공장 임금, 공장 인건비 제조 원가 여기도 플러스 15만 원. 수도 광열비는 절반만 공장 거 3만 원 곱하기 0.5 하시면 됩니다. 영업부 급여는 판관비.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됩니다. 계산기로 더해보세요. 우리 교재에 답이 있을 겁니다. 원가 구성도, 원가의 구성에 관한 용어의 정확한 숙제와 원가의 구성 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원가 구성도의 일부 금액 찾기 문제를 대비하자. 일단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농업이 뭐다? 직접 원가, 직접비,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 더하면 뭐다? 그렇죠. 제조 원가, 공장 제조 원가. 여기에다가 판관비 더하면 판매 원가고요. 여기에다가 판매이익 더하면 판매 가격으로 됩니다. 관련된 기출 확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및 비용의 분류項目중에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조 원가예요. 제조 원가는 영업 비용 중에 제조 원가를 의미하는 거죠. 생산 공장의 전기요금 제조 원가, 영업부 사무실의 전기요금 판관비, 마케팅부 교육 연수비 판관비, 생산 공장 기계 처분 손실. 처분 손실은 뭐다? 그렇죠. 영업의 비용. 영업 비용이 아니에요. 영업 외의 비용. 따라서 제조 원가는 답은 1번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와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공장 제조 원가는 500번대 코드로 입력했고 또 판관비는 800번대 코드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영업 외 비용은 900번대 코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가의 분류 중에 뭘 배웠다? 그렇죠. 발생 형태에 따라서 원가 3가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2가지. 직접비, 간접비. 제조 원가 3요소 뭐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기초 원가,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가공원가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또 제조활동 관련성에 따라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는 판관비가 되는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